네, 생명활동과 에너지 단원이에요. 이제 생명과학의 탐과정까지 단원 1단원을 마무리하고요. 이제부터 사람의 물질대사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물질대사에 해당하는 것들은 우리 동화작용, 이화작용 이런 것들 간단하게 생명현상의 특성에서 공부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생명활동과 에너지 이거 하나만 할 거고요. 양이 많지 않으니까 집중해서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생명활동과 에너지, 오늘은 이것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 물질대사의 중요성, 요건 다음 시간으로 미룰게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 단원이 이렇게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거다라는 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좀 핵심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물질대사와 에너지 요 파트 집중하셔서 알으셔야 되고요. 요거에서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들고 난다라는 거 떠올리셨으면 좋겠고요. 이때 인체 내에서 생명활동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형태,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느냐 여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에너지 들고 남에 따라서 동화작용, 이화작용 우리 간단한 개념 공부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 학습 목표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질대사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생명활동에 필요한 ATP로 저장되고 사용됨을 설명할 수 있다. ATP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가 새로운 개념이고요. 얘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죠. 키워드예요. 키워드. 에너지가 ATP로 저장되고 사용되는 과정에 보세요. ATP로 저장되고 사용되는 과정에 소화, 호흡, 순환 과정이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화, 순환, 호흡은 전부 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잖아요. 그 애들이 전부 다 ATP의 저장과 사용에 연관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어떻게 얻을까라는 질문이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사실은 답을 쓰기 전에 제가 먼저 한번 같이 여러분하고 써볼게요. 에너지는 주로 뭘로 얻냐면 세포 호흡으로 얻죠. 이때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이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에 다 들어있어요. 이 아이는 뭐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냐면요. 이게 뭔지 아셔야 돼요. 자, 생명과학을 하시면 이거 두 개는 뭔지 아셔야 됩니다. 산소와 포도당을 반응시켜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분해를 하죠. 이때 나오는 게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물, 이산화탄소, 글씨 죄송해요. 자, 그러면 산소와 포도당,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산소의 화학식 말고 이건 다 아실 테니까 포도당 화학식만큼은 1년 동안 완전히 달달달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CH5고요. 6, 12, 6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6, 12, 6 이렇게 가요. 그래서 핵심은 포도당을 산소랑 반응시켜서 분해하면 에너지가 나온다. 이 과정을 세포호흡이라고 한다.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에너지가 바로 사람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책에서는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조직 세포에서 지금 얘기했죠.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이용하여 이거 하나 지우고 갈까요? 그냥 가겠습니다. 죄송해요. 산소를 이용하여 그 다음에 영양소를 분해하는 이 영양소가 바로 뭐였어요? 포도당이었던 거예요. 얘는 세포 호흡을 통해 얻는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공부할 거예요. 죄송해요. 생명활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며 이 에너지는 세포의 물질대사에서 얻는다 라는 이야기예요. 지우고 진행할게요. 자, 물질대사 과정은 여러분 교과서에 이렇게 예쁜 그림으로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보셔야 하는 내용은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비교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볼게요. 동화작용의 경우 이렇게 나눌 거예요. 반을 나누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보시면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합성하는 게 보입니다. 그림을 보셔야 돼요. 저분자 물질에서 고분자 물질로 합성을 해요. 그래서 같은 동자, 같은 덩어리로 합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덩어리로 합친다, 동화작용. 그러면 이렇게 마구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덩어리들을 합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에너지가 필요하죠. 얘들아 뭉쳐. 하다못해 여러분 찰흙을 뭉칠 때도 꾹꾹 눌러주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작은 덩어리를 큰 덩어리로 만들 때 물론 찰흙은 화학 변화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작게 돌아다니는 덩어리들을 한 덩어리로 뭉치려면 이렇게 다 결합을 시켜주려면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꼭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에너지가 흡수되는 반응이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흡열 반응 이렇게 해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예시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아미노산을 단백질로 합성한다 이런 거 혹은 광합성은 사람이 하는 물질 대사는 아니지만요. 어쨌든 그 대표적인 동화작용의 한 예예요. 단백질 합성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화작용은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점이 고분자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이화작용은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분해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다 쪼개니까 이 결합들이 다 끊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결합되어 있던 것들이 다 끊어지는 거니까 그럼 뭐가 나온다? 에너지가 나온다. 결합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방출 반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다른 말로 뭐라고 쓰시면 좋겠어요? 그쵸. 발열 반응이다. 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럼 이런 거는 뭐가 있냐면요. 글리코겐을 분해하는 거, 글리코젠 분해 혹은 세포 호흡. 아까 이야기한 포도당 분해하는 거 있잖아요. 세포 호흡이라던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른 데다, 위에다 따로 쓸게요. 여기 가서 예시. 세포 호흡이라던가 혹은 글리코젠 분해. 이거는 그림에 있는 예시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질 대사를요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비교해서 여러분 그림에다가 해주시면 좋겠죠. 아까 제가 동화작용은 같은 덩어리를 만드는 거라서 그래서 같을 동자 동화작용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렇다면 이화작용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다를 이자예요. 그래서 다른 덩어리로 만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덩어리로 만든다, 쪼갠다, 분해한다, 이화작용. 같은 덩어리를 만든다, 합친다, 합성한다, 동화작용.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단계 볼게요. 이런 것들을 봤을 적에 그래프로 표현도 가능해요. 에너지가 어떻게 흡수되고 어떻게 방출되는지를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동화작용.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억나시죠? 동화작용은 같은 덩어리로 합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화작용은 다른 덩어리를 쪼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랬죠. 흡열 반응이었고요. 여기는 발열 반응이었어요. 자, X축은 반응 경로고요. 반응이 쭉 진행됨에 따라서 에너지의 양, Y축의 에너지 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각기 다른 덩어리에 있던 아이들이 합쳐지면서 생성물이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가 흡수되니까 반응물의 에너지 단계에 비해서 생성물의 에너지 단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프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이화작용의 경우에는 반응물을 쪼개주면 생성물이 만들어지잖아요. 쪼개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응물의 에너지 상태보다 생성물의 에너지 상태가 더 낮습니다. 요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예요. 얘랑 비교해 주시면 돼요. 하나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내려가는 것도 어쨌든 등산 한 번은 해줘야 돼요. 이렇게 높은 에너지 한번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등산 한번 슉 올라갔다 내려와 줘야 돼요. 요거 한번 염두에 두고 보세요. 그래서 모든 반응은
어느 정도의 이런 에너지가 갖추어져야지 분해든 합성이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 아까 이야기했었죠. 동화작용 뭐뭐 얘기했었죠? 기억하세요? 광합성 또 뭐 있었죠? 단백질 합성 이런 거 있었죠. 이화작용 뭐 있었죠? 호흡 그 다음에 글리코젠 분해 이런 거 있었죠. 우리 이야기했던 거랑 같은 걸 얘도 얘기하는지 봅시다. 네, 추가로 몇 개 더 얘기하고 있죠. 호르몬 합성 넣었어요. 효소 합성. 효소가 주로 호르몬이 주로 단백질입니다. 물론 단백질이 아닌 호르몬도 존재를 해요. 근데 효소는 다 단백질이에요. 효소는 100% 단백질이고요. 호르몬은 단백질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어쨌든 합성하는 건 다 동화작용인 거죠. 이화작용, 소화, 구조. 여러분 밥 먹으면 소화해서 더 작은 입자로 분해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포 호흡, 아까 얘기했던 포도당 분해. 그다음에 발효, 유산균이라던가 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화작용의 예입니다. 양분이 있는 아이들을 쪼개어서 에너지를 얻고 남은 부산물들을 인간이 이용하는 거죠. 당연히 부패도 역시 이화작용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저장을 하느냐, 이렇게 분해한 아이들을 어떻게 저장하고 사용하느냐, 요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얘기를 하려면 뭐를 아셔야 되냐면 조직세포에서 영양소를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세포호흡이라고 한다라는 거 일단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에너지를 얻어서 얘를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요걸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얻는 과정이 있어야 저장도 하고 사용도 하는 거잖아요. 이 얻는 과정이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나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것을 세포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세포질과 이어져서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미토콘드리아는 좀 굉장히 중요한 아이니까 짝지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미토콘드리아 하나 확대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확대해 두었어요. 자,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는지 볼게요. 포도당하고 산소를 미토콘드리아 내부로 들여요. 그리고 나서 얘를 물과 이산화탄소로 쪼개는 거죠. 그 과정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에너지가 두 가지 방식으로 나와요. 열 에너지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을 계속하면 체온이 올라가는 겁니다. 운동을 많이 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시면 세포호흡이 많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체온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몸이 에너지를 많이 안 쓰면 열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는 약간 체온이 낮은 편이야 하는 친구들은 세포호흡이 활발하지 않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육량이 적으면 아무래도 에너지 발생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열이 좀 덜 나는 편이죠. 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체온 유지에 기여를 하게 되고요. 그러나 그 외에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화학에너지 형태로 나오는 부산물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공부할 ATP라는 물질이고요. 이 화학에너지는 포도당보다는 훨씬 작은 분자예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얘는 에너지 화폐 잔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포도당은요. 비교적 큰 돈. 더 큰 돈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녹말이라던가 아니면 지방이라던가 이런 것들 훨씬 더 큰 돈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포도당을 대충 10,000원짜리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ATP는 1,000원짜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몸 안에서 에너지를 쓸 적에는요. 이렇게 자잘한 돈들을 써가면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다못해 마트를 가도요. 잔돈부터 먼저 쓰게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언제든지 쓸 수 있게 잔돈으로 바꿔놓는 과정이 바로 세포호흡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큰 돈이었던 포도당을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어쨌든 세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큰 돈이었던 포도당을 언제든지 뺏쓰기 좋게 잔돈으로 바꾸는 과정이 세포호흡이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생성물과 반응물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용하는 물질이 뭐다? 포도당과 산소. 만들어지는 물질이 뭐다? 물과 이산화탄소. 나오는 에너지의 형태는 뭐다? 열과 화학에너지 ATP.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되셨어요? 제가 여기는 조금 빨리 설명했거든요. 잘 못 알아듣겠으면 다시 한번 뒤로 돌려서 다시 들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게 일어나는 장소가
미토콘드리아고 이것은 세포 안에 존재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만들어지는 이 내용 이제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이제 문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포도당은 산소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며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때 일부는 ATP라는 화학에너지에 저장되고 나머지는 열에너지로 방출된다. 자, ATP는 저장이고요. 열은 방출이에요. 뜨끈뜨끈 체온이 오르고요. ATP는 잔돈으로 바꿔서 킵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당이 원래 갖고 있던 포도당의 에너지는 결국은 ATP 에너지와 그 다음에 열 에너지가 합쳐지면 포도당이 원래 갖고 있는 에너지가 되겠죠. 이렇게. 얘가 나중에 쓰려고 해놓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든 쓸 수 있게. 우리 몸의 모든 곳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ATP인 거예요. 열 에너지는 체온 유지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ATP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ATP는요, 이런 아이예요. 리보스라는 5탄당에 탄소가 5개가 달려 있어요. 여기는 이제 5가 있긴 한데 여기가 탄소일 거예요. 탄소가 5개가 있는 5탄당이에요. 안 외워도 돼요. 아, 그런 애가 있구나. 끝. 얘는 리보스는 사실은 저기 핵산 DNA, RNA에 쓰이는 5탄당이긴 합니다만 그건 나중에 정리하시고요. 일단 5탄당 리보스라는 아이가 있다. 여기에 아데닌이 붙어 있어요. 요만큼이 아데닌과 리보스를 합한 게 아데노신이에요. 때때로 이름을 알면 조금 이해가 쉬워서 제가 지금 이름을 설명하는 건데요. 이거를 외우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에요. 아데노신에 인산기 3개가 붙어 있어요. 인산기는 포스페이트거든요. 그런데 3개니까 트리포스페이트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모노, 더블, 트리플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더블, 트리플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거기서 파생된 말이에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해서 이 영어를 제가 써야 되네요. 이런 해서 아데노신의 A,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해서 ATP인 거예요. 납득되세요? 이 얘기를 계속 왜 하냐면 트리포스페이트 이렇게 3개 붙어 있을 때를 트리포스페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똑같이 리보스 있고요. 아데닌 붙어 있고요. 여기에 2개만 붙어 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더블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이포스페이트 해서 얘는 ADP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ATP를 얘기한다더니 ADP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ATP는 ADP로 갔다가 ATP로 갔다가 왔다 갔다를 해요. 그래서 요 인산기가 분리될 때 3개나 있던 인산기가 하나 떨어져서 디포스페이트가 될 때 바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데노신 분자에 트리포스페이트가 붙어있는 형태를 ATP라고 말을 한다. 그런데 이 인산 결합은 한 번 떨어질 때마다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보통 1몰당 7.4kcal의 에너지를 냅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은 사실은 하나에 1몰당 686kcal거든요. 1몰이에요. 몰. 한 분자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1몰당 같은 단위를 비교해 봤을 적에 포도당이 686kcal짜리 큰 돈인데 ATP는 하나가 떨어질 때 7.4만큼을 내니까 훨씬 더 작은 돈으로, 잔돈으로 쓰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당 686짜리를 한 덩어리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7.4짜리 여러 개로 나누어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조금씩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이 필요할 때 하나만 쓰면 되고요. 30이 필요할 때 한 3개나 4개 정도 쓰면 되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하여 여기가 분리될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서 분리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ADP가 되는 거예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다음 장에서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온 7.4kcal는요. 아주 여러 가지 기계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우리 몸에 쓰입니다. 근육 수축, 발열, 물질 합성, 물질 운반, 소리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계속 소리 에너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ADP와 ATP 내용 생각하셔야 돼요. 볼게요. 요거예요. 이게 지금 ATP인 거예요. 그쵸? 지금 3개 있는 거 보이죠? 트리포스페이트,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근데 여기서 얘가 하나 떨어져요. 무기인산으로 하나 떨어져요. 이 떨어진 아이는 세포질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결합되기도 해요. 어쨌든 떨어지는 와중에 뭐가 나온다고요? 에너지가 나옵니다. 7.4kcal만큼의 소량의 에너지가 나와요. 잔돈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생장에도 쓰이고, 그리고 이게 뭐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생장에도 쓰이고, 잠시만요. 제가 잠깐 조작을. 생장에도 쓰이고, 발성에도 쓰이고, 그리고 정신활동, 여러분 지금 되게 열심히 들으면서 수업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정신활동에도 굉장히 열심히 쓰이고 있다는 거. 뇌세포에 굉장히 미토콘드리아가 많아가지고요. ATP를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ATP에서 P가 떨어져 나오면서 나온 에너지가 이렇게 쓰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아이는 에너지 하나를 떼어내 줬으니까 뭐가 된다? ATP가 된다. 2개밖에 안 달려 있어요. 그럼 돌아다니던 이 무기인산이 다시 ADP와 결합을 해서 ATP가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바로 호흡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세포호흡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을 분해하면 에너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 에너지로 돌아다니던 인산을 여기다 붙여주는 거예요. 자, 포도당을 분해해서 만들어진 에너지로 ADP를 ATP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배터리 충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도당에 나온 에너지로 배터리를 충전해서 잔돈을 많이 만들어 놓고요. 얘를 다 쓰고 나면 배터리는 방전됐죠. 그럼 다시 가서 미토콘드리아에 가서 다시 충전해서 가는 거죠. 한 번 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가 나온 이 에너지로 소진된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인산을 다시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ATP가 ATP로 되는 거예요. 충전 완료. 그럼 이 충전된 에너지는 온 몸에 가서 생명활동에 쓰이는 거예요. 분리되어서. 다 쓰고 나면 ATP는 다시 ADP가 되겠죠. 그럼 얘는 다시 미토콘드리아로 가서 에너지를 다시 받아서 ATP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미토콘드리아가 분해할 포도당을 계속 공급해 줘야겠죠. 이게 먹는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이 먹어서 포도당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이 에너지로 ATP를 만들고 ATP가 있어야 다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라는 정리입니다. 되셨나요? 생명활동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ATP 존재가 정말 중요한 거고요. 분자 구조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분자 구조 전체를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3개, 2개가 전환된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ATP의 분자 구조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세요. 다음,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ATP 존재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생명활동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아시고 다음 시간에 뭘 할 거냐면요. 이 포도당 아까 공급하는 행위가 먹는 거라 그랬잖아요. 먹은 후에 소화하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다 곳곳에 갈 수 있도록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순환하는 거.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에너지의 출입, 그리고 산소의 드나듦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호흡까지 이 3가지를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좀 짧게 하고 싶었는데 좀 길게 말씀을 드렸네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 들으신 분들은 학습지를 보시면서 빈칸을 채우시고 다시 줌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